일본에서 멸종된 새가 서울 한복판에 나타났습니다. BBC는 저를 보냈죠. 가짜 뉴스 잡아내라고요. 그런데 제가 본 건 조작이 아니었어요. 20년 전 콘크리트 무덤이었던 곳에 백로가 알을 낳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저는 매일 새벽 5,000번 넘게 여길 왔습니다. 휠체어 탄 노인이 백로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약속을 지켰는지 확인하러요. 4,700번 상인을 설득하고 17만 대 차량 고가도로를 철거했습니다. 제발 20년만 믿어주십시오. 젊은 공무원이 상인 앞에서 무릎 꿇었죠. 그 약속이 현실이 됐고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도시가 자연을 되살린 충격적인 방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톰슨입니다. BBC 자연 다큐멘터리 촬영 감독으로 23년째 일하고 있어요. 2025년 10월 어느 날 런던 본사 책상에서 저는 한 영상을 반복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하천에 백로떼가 날아다니는 장면이었어요. 부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멸종된 백로가 서울 청계천에 나타났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확인하라는 지시였죠.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또 과장 보도겠거니 싶었거든요. 23년 경력 동안 비슷한 조작을 수없이 봤습니다. 중국 판다 증식 보도도 브라질 아마존 복원 주장도 모두 과장이거나 조작이었어요. 특히 아마존 건은 제가 직접 폭로 다큐를 만들어 상까지 받았죠. 그날 오후 서울행 항공권이 예약됐습니다. 짐을 싸며 저는 장비를 꼼꼼히 챙겼어요. 고성능 카메라와 적외선 센서, 스펙트럼 분석기까지요. 영상 조작을 가려내는 장비들이었죠. 가방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도 금방 들통나겠지. 11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길, 차창 밖은 여느 대도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층 빌딩과 빽빽한 차량들 뿐이었어요. 이런 곳에 백로가 산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도보로 15분 거리였죠. 청계천 광장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하천 주변을 걷고 있었어요. 물은 맑아 보였지만 얕았습니다. 아이 무릎 정도 높이였어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 주변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물속에 물고기가 꽤 많이 보이는 거예요. 도심 한복판 얕은 하천에서요. 저는 수중 카메라로 물속을 찍었습니다. 10여 마리 물고기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어요. 예상 밖이었죠. 해질녘이 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다시 오기로요. 새들은 새벽에 가장 활발하니까요. 만약 백로가 정말 있다면 그때 볼 수 있을 겁니다. 호텔로 돌아와 알람을 새벽 4시 30분에 맞춰놓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었어요. 저는 재빨리 씻고 장비를 챙겨 호텔을 나섰습니다. 서울거리는 고요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텅 빈 도로를 비추고 있었죠.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조작을 밝혀내면 런던으로 바로 돌아갈 수 있겠지. 청계천에 도착한 건 새벽 5시 10분쯤이었어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광장 주변은 텅 비어 있었어요. 조깅하는 사람 몇 명만 보였죠. 저는 카메라를 세팅하고 하천 상류 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하천 중간쯤에 형성된 작은 모래톱 위에 새들이 서 있었어요. 7마리였습니다. 하얀 깃털, 긴 목, 날카로운 부리. 백로였어요. 진짜 백로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3년 경력에 손이 떨린 건 처음이었죠. 셔터를 누르며 확인했습니다. 적외선 센서 반응도 정상, 스펙트럼 분석도 이상 없음.
이건 CGI가 아니었어요. 합성도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백로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 마리가 물속으로 부리를 넣더니 작은 물고기를 낚아챘습니다. 다른 백로들도 하나둘 사냥을 시작했어요. 저는 숨죽이고 그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지나가다 들른 새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먹이를 구하며 살고 있는 거였죠. 1시간쯤 촬영했을까요?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백로를 전혀 신기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 가거나 잠깐 쳐다보고 갈 뿐이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풍경처럼요. 저는 지나가는 한 직장인을 불러 세웠습니다. 통역 앱을 켜고 물었어요. 저 백로들이 자주 보이냐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다고요. 이제는 청계천의 명물이라고 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전 8시쯤 되자 청계천은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어요. 출근길 직장인들이 하천을 따라 걸었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왔습니다. 백로들은 여전히 모래톱에서 한가롭게 지내고 있었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이 평화로운 공존이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런던 템스강을 떠올렸어요. 템스강도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가끔 오리나 백조가 보일 뿐이었죠. 그런데 서울은 달랐어요. 백로가 도심 한복판에서 번식하고 있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와 저는 촬영한 영상들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완벽했어요. 조작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저는 체계적인 취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3주 동안 청계천의 모든 것을 기록하기로 했어요. 백로의 생태는 물론이고 이 하천이 어떻게 관리되는지까지요. 그래야 BBC에 제대로 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을 테니까요. 둘째 날 오전, 저는 청계천 관리처를 방문했습니다. 성동구 뚝섬에 위치한 유지용수 관리소였어요. 안내를 받으며 들어간 건물 안에서 저는 거대한 펌프 소리를 들었습니다. 450마력짜리 송수 펌프가 쉼없이 가동되고 있었어요. 담당자 박 과장이 설명해줬습니다. 이곳에서 한강 물을 끌어올려 정수한 뒤 청계천으로 보낸다고 했어요. 하루 12만 톤이라는 엄청난 양이었죠. 저는 놀랐습니다. 매일 12만 톤씩요? 박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20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공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수 과정을 직접 봤습니다. 처음 들어온 한강물은 뿌옇게 탁했어요. 탁도가 6.89였죠. 하지만 침전과 약품 처리, 자외선 소독을 거치면 0.83까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거의 음용수 수준이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시스템을 20년간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박 과장은 자료를 꺼내 보여줬어요. 청계천 생물종 변화 추이였습니다. 2006년 복원 직후에는 342종이었대요. 그런데 2022년에는 666종으로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거의 2배였죠. 식물도 160종에서 492종으로 증가했고요. 더 놀라운 건 어류였습니다. 복원 전 조사에서는 고작 4종만 발견됐대요. 그런데 올해 조사에서는 28종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7배가 늘어난 거죠. 쉬리, 피라미, 버들치 같은 이급수 어류도 포함돼 있었어요. 이 물고기들은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종류였습니다. 저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20년 전에는 뭐였냐고 물었어요. 박 과장이 오래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청계천 위에 거대한 콘크리트 고가도로가 있었던 겁니다. 하천은 완전히 복개돼서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 위로 하루 17만 대 차량이 다녔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아름다운 하천이 20년 전만 해도 콘크리트 밑에 묻혀 있었다니요.
박 과장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복원공사를 했다고요.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11km 하천을 다시 만들었대요.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콘크리트 도시를 자연으로 되돌린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분명 여기엔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찾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촬영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새벽마다 청계천에 나가 백로들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새벽 5시에 같은 장소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노인이 또 보이는 거예요. 휠체어에 앉은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백로들이 있는 모래톱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수첩과 펜을 들고 있었죠. 가끔 수첩에 뭔가를 적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백로들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온다는 건 우연이 아니었으니까요. 넷째 날도 그 노인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새벽 5시 정각이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통역 앱을 켜고 인사를 건넸어요. 노인은 저를 올려다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매일 이 시간에 오시냐고요. 노인이 수첩에 뭔가를 적어 보여줬습니다. 한글이었지만 앱이 번역해줬어요. 5년째 매일 온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5년이요? 매일요? 노인은 다시 수첩에 적었어요. 날씨가 아주 나쁜 날 빼고는 하루도 안 빠졌다고요. 저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백로들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수첩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러 온다고요. 약속이라는 단어가 제 관심을 끌었어요.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노인은 수첩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백로들만 바라봤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러났습니다. 더 이상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닷새째 되던 날도 노인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인사했어요. 노인도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죠. 저는 노인 옆에서 함께 백로를 촬영했습니다. 말은 나누지 않았지만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백로 한 마리가 모래톱에서 날아올라 노인 가까이 다가왔어요. 2m 정도 거리까지 왔죠. 노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백로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백로도 노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촬영했어요. 카메라 파인더 너머로 보이는 광경이 묘했습니다. 노인과 백로 사이에 뭔가 보이지 않는 대화가 오가는 것 같았어요. 3분쯤 지났을까요? 백로가 천천히 돌아서 모래톱으로 날아갔습니다.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백로를 아시냐고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꺼냈어요.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제가 이곳으로 데려온 새들입니다. 저는 얼떨떨했어요. 데려왔다니요? 노인은 수첩에 계속 적었습니다. 20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했어요. 내일 오후에 다시 만나자고 적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진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약속 장소인 청계천 광장 카페에서 노인을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나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어요. 통역사도 함께 왔습니다. 본격적인 인터뷰를 위해 제가 미리 섭외해둔 분이었죠.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시 청계천 복원추진본부에서 일했어요. 직책은 주민소통 담당이었죠. 통역사가 차분하게 통역해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어요. 김철수 씨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청계천 주변에는 1000개가 넘는 상점이 있었어요. 철물점, 공구상,
전자부품 가게들이었죠. 복원 계획이 발표되자 상인들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생계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그분들을 설득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김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에는 쉬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상인들은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어요. 어떤 분은 제게 물을 끼얹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김철수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루에 10곳씩 찾아갔어요. 문을 닫아도 다음 날 또 갔습니다. 욕을 먹어도 사과하고 다시 찾아갔죠. 동료들과 함께 2년 동안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정확히 4,700번이었어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4,700번이요? 김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방문 날짜와 대화 내용을 모두 적어뒀거든요. 어떤 상인은 50번도 넘게 만났어요. 그만큼 설득이 어려웠습니다. 전환점은 2004년 여름이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말했어요. 한 철물점 주인을 찾아갔을 때였어요. 그분은 그곳에서 30년을 장사하셨죠. 저는 그날따라 목이 메었습니다. 그분 앞에서 그만 울고 말았어요. 제발 20년만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놀라서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김철수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분이 물으시더군요. 20년 후에 정말 더 나아질 거냐고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백로가 돌아올 만큼 깨끗한 하천을 만들겠다고요. 그분이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첫 번째 동의자였어요.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한 분, 두 분 동의하기 시작했죠. 물론 끝까지 반대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부분이 2주에 합의해 주셨어요. 저는 김철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백로를 보러 오시는 거군요. 김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을 지켰는지 확인하러 옵니다. 5년 전부터 매일이요. 지금까지 5,000번 넘게 왔어요. 그분들께 드린 약속을 잊지 않으려고요. 이틀 뒤 김철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청계천 전체를 함께 걸어보자고요. 11km 전 구간을 직접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걸어가기로 했죠. 청계광장에서 시작했어요. 김철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복원 당시 이곳은 완전히 직선으로 만들었어요. 인공 하천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5년쯤 지나자 물길이 스스로 곡선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스스로요? 김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모래와 자갈을 옮긴 겁니다. 직선이던 하천 바닥에 굴곡이 생겼죠. 그러면서 모래톱도 만들어졌어요. 자연이 인간의 설계를 고쳐나간 겁니다. 중류 지점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김철수 씨가 물가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풀들이 보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분이 말했습니다. 저것들은 우리가 심은 게 아닙니다. 새들이 가져온 씨앗에서 자란 거예요. 자세히 보니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김철수 씨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복원 직후에는 160종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492종입니다. 새들이 배설물로 씨앗을 옮겨왔고 바람이 씨앗을 날라왔죠. 자연이 스스로 돌아온 겁니다. 물속을 들여다봤습니다.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 물고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4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8종이에요. 상류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새들이 알을 옮기기도 했죠. 특히 쉬리를 보여줬어요. 이급수에서만 사는 물고기라고 했습니다. 깨끗한 물의 증거였죠. 저는 수중 카메라로 촬영했어요. 쉬리 외에도 피라미, 버들치가 보였습니다. 모두 수질이 좋은 곳에 사는 종이었어요.
하류 쪽으로 더 내려갔습니다. 김철수 씨가 멈춰서 하늘을 가리켰어요. 백로 3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백로들이 특별한 이유를 아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일본 도쿄 스미다강에서는 1980년대에 사라졌습니다. 김철수 씨가 말했어요. 수질 오염 때문이었죠. 그런데 서울 청계천에는 2010년쯤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두 마리였는데 지금은 수십 마리가 삽니다.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어떻게 서울에는 왔는데 도쿄에는 안 온 건가요? 김철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먹이 때문입니다. 청계천에는 작은 물고기가 많아요. 백로가 먹고 살 수 있죠. 하지만 스미다강은 아직 그 정도가 안 됩니다. 해질 무렵 출발점으로 돌아왔어요. 11km을 걷는데 5시간이 걸렸습니다. 김철수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제임스 씨, 이게 답입니다. 자연은 기회만 주면 스스로 돌아옵니다. 20년이 걸렸지만 자연이 응답했어요. 서울에서의 3주가 끝났습니다. 저는 방대한 양의 영상과 인터뷰를 가지고 런던으로 돌아왔어요. 편집실에 틀어박혀 2주 동안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5,000번의 약속이었어요. 편집하면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단순히 환경 복원 성공 사례로만 다루기엔 뭔가 부족했어요. 김철수 씨의 눈물, 상인들의 희생, 백로의 귀환.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돼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사람의 이야기로 풀기로 했습니다. 4,700번의 설득과 5,000번의 약속 확인. 그 집념이 자연을 되살렸다는 메시지였죠. 편집을 마치고 부장에게 보여줬어요. 부장은 한참을 말없이 봤습니다. 부장이 입을 열었어요. 제임스, 이거 진짜 다 사실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확인했고 전문가 검증도 받았다고 말했어요. 부장이 웃으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틀렸구나. 좋은 의미로. 다큐멘터리는 2025년 11월 첫째 주 BBC 메인 시간대에 방영됐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방영 직후 BBC 웹사이트가 일시적으로 다운될 정도였죠. 시청률은 채널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영국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했어요. 타임스는 일면에 청계천 백로 사진을 실었습니다. 가디언은 김철수 씨 인터뷰를 따로 다뤘죠. 콘크리트를 걷어낸 용기라는 제목이었어요. 텔레그래프는 템스강과 비교 기사를 냈습니다. 유럽 전역으로 반응이 확산됐어요. 독일 베를린시는 즉각 서울시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슈프레강 복원 프로젝트에 참고하고 싶다고 했죠. 프랑스 파리도 생강 생태 복원에 청계천 모델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가장 놀라운 반응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도쿄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스미다강 재생 프로젝트를 즉시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죠. 30년 전 떠난 백로를 다시 도쿄로 불러오겠다는 목표였습니다. 미국 CNN이 저를 인터뷰하러 왔어요. 앵커가 물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냐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김철수 씨가 매일 새벽 백로를 보러 가는 모습이라고요. 약속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그 눈빛이 잊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국제환경단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유엔 환경계획이 청계천을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세계 50개 도시 시장들이 서울을 방문했죠. 모두 자기 도시의 하천을 살리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다큐멘터리는 성공했고 세계가 주목했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겠더군요. 그 답을 찾으려면 다시 서울로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방영 6개월이 지난 2026년 5월, 저는 다시 서울에 왔습니다. 김철수 씨께 연락을 드렸더니 청계천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새벽 5시, 익숙한 그 시간이었죠. 청계천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철수 씨가 휠체어 옆에 서 계셨거든요. 걸어서 제게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달려갔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재활에 성공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치료를 받았죠. 당신 다큐멘터리를 보고 결심했어요. 다시 걸어서 이곳을 걷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 하천을 따라 걸었어요. 김철수 씨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백로들이 있는 모래톱에 도착했을 때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여전히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제 약속을 다 지키신 거 아닌가요? 김철수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서울시는 지금 75개 하천 334km를 복원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하천이 살아날 겁니다. 백로 한 마리가 날아와 우리 앞 2m 지점에 내려앉았어요. 김철수 씨가 조용히 그 백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촬영했어요. 노인과 백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장면이었죠.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제임스 씨, 진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백로의 귀환도 아니고 666종의 생물도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상인들, 공무원들, 시민들. 그 믿음이 20년 뒤 자연으로 돌아온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답이 바로 이거였어요. 자연은 저절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땀과 눈물,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돌아오는 거죠. 4,700번의 설득과 5,000번의 확인처럼요. 모래톱에서 백로 새끼들이 울고 있었어요. 올해도 번식에 성공한 겁니다.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오영 첫 번째 약속을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이 계속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지키는 거예요.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템스강 복원 다큐멘터리였어요. 서울에서 배운 걸 런던에 적용하는 겁니다. 시청에 제안서를 제출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어요. 첫 회의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경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와의 약속이에요. 지금 시작하면 20년 뒤 우리 아이들이 템스강에서 백로를 볼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20년이나 걸린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안 됩니다. 서울이 증명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자연은 반드시 응답한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김철수 씨는 청계천을 걷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곧 템스강을 걷게 될 거예요. 우리의 오영 첫 번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연과 나눈, 다음 세대와 나눈 그 약속을요. 지금까지 사연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사연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